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한 버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 있었던 집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시내 일대, 광화문 일대가 오늘도 여전히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통제, 소음, 뭐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삼각지역에서 우리 이제 그 신자유연대가 이제 마지막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용산 진입을 여기에서 좌우파 단체 간의 충돌이 있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오늘은요, 이재명이가 역시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또 실패한 집회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꼼수를 보면, 자,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지난번에는 무대 바로 앞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또 한가운데, 이 시민들하고 한가운데 딱 폼 잡고 앉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꼼수, 이런 정말 치졸한 애들 무슨 장난감 같은 이러한 이재명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치를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이재명 대신에 김민석이가 완전히 선동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김민석의 선동사 내용,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백현동 사건이 상당히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 대법원에서 이 김인석,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 이제 사실은 김인섭이잖아요. 측근이 아니죠. 이재명이 뭐 수호신이나 마찬가지죠. 왜? 김인섭이가 성남시장 선거 때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이재명이가 당선이 됐겠습니까? 아주 전적으로 도와줬잖아요. 사무실 내줘, 돈 대줘, 정지상에 붙여줘, 예, 등등. 자,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이 김인섭이는 이재명의 이 뒷배가 될 수 있는데, 요 뒷배인 김인섭이가 최종적으로 말이죠. 대법원에서도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그 법조계에서, 그리고 언론계에서, 그리고 여의도 정치판에서 김인섭 재판이지만, 결국은 요 김인섭 재판이 이재명의 목을 세 군데서 쪼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 백현동 선거법 얼마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요거의 상당 부분이 바로 백현동 거짓말이에요. 자, 이 1심 선거법 판결하고 대법원 판결하고 맞부딪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동연이 하고 있는 배임료의 200억짜리, 여기에도 영향을 줄 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이준 교사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우이준 교사의 지금 중요한 하자가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김진서이가 우이직을 했느냐? 동기. 그렇죠? 그리고 역학관계. 요것을 지금 이제 김동연이가 무시했다. 이거 아니에요? 요런 거를 갖다가 판단, 유탈. 예.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하자로 되어 있는데, 요 김인섭의 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 이재명과의 관계에서 왜 우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지 판결문만 보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의 목을 그야말로 완전히 쪼아버리는 판결이 바로 김인섭 대법원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재명은 이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끝났다는 거죠. 예, 백현동, 그 다음에 우이준 교사,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선거법, 요 모든 재판에 김인석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이 얘기는요. 지금 조선일보 저도 여러분께 이미 소개해드렸지만은 박정훈 칼럼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내 박근혜 대통령 관련이라든가 몇 가지 또 뉴스 거리들이 또 제법 돼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실 때요. 예, 꼭 그 구독, 좋아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격려 댓글 올려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요, 오늘 이제 집회와 관련해서 자료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는 이제 우리 안보, 우리 우파 단체가 동아면세점 앞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가 되겠고요, 집회가. 요거 이제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국정농단 규명하라. 예. 이 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런 게 이제 오늘 민주당이 이제 주제가 됐죠.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예. 거부권 비상행동에서 지금 오늘 이제 그 집회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요 이재명이가요.
전에는 연단 바로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시민들하고 중간에 앉아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시민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리 배치를 통해서 선동의 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작전이 아니겠나. 예, 이거는요. 또 이제 의료농단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또 별도의 시민단체가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더 커진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오늘 단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요 단체 그 집회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재명이가 꼼수 부린 건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고, 일체 인사만 딱 하고 내려가고, 연설을 하지 않았고, 연단 앞에서도 않고, 안 앉고, 한 가운데로 가서 시민들 분속에서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앉아 있었고, 자, 그리고 그러면 누가 여기서 선동연설을 했느냐? 김민석이가 선동연설을 했어요. 자, 이거 뭐 김민석이가 하는 얘기 이제 뻔한 것이죠. 예, 뻔한 것이죠. 예,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결국은 결판을 내자. 이 얘기는요, 6개월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자. 탄핵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승부를 걸자.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집회에서 김민석이가 한 발언 내용만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별도의 논평이 필요 없어요.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이게 다른 얘기냐? 같은 얘기다. 이재명, 조국은 털고 김건희, 한동훈은 덮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나 감옥 가나요? 그 쉬운 걸 왜 묻느냐? 김건희 감옥 간다. 자, 그러면서요. 현 정부와 관련해서는 주술로 청와대를 넘기고 숫자 2천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불길을 못 끌고 와서 안달하는 세력. 김치찌개 말고는 하는 게 없고,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김치찌개 대접을 많이 하잖아요. 예, 기자들한테도 했고, 그 다음에 부자 감세 말고는 정책이 없고, 그 다음에 검찰은 김건희 따까리로 만든 자들. 야, 이 따까리. 이런 인간이 말이죠. 저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러면서요.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 무궁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티냐. 50일 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 판 바꾸자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실 들어가자는 거죠. 점령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선동하는 겁니까? 성탄절에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 한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권하자. 55, 25,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예. 자, 내년에는 나라를 바꾸자.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요, 김민석이가 올라가서 이런 선동 연설을 하기 전에 올라가서 인사망을 하고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별도의 메시지는 일체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어제 말이죠. 이재명이가 오늘 전부 다 모여라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집회는요, 연속 지금 그 시민단체, 종북 시민단체죠. 하고 같이 지금 하는 행사가 되는 겁니다. 거부권 비상행동. 그래서 오늘요, 경찰 신고는 1만 2천 명 있지만은 1, 2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완전히 실패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제 좌우 단체 간의 충돌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용산 삼각지에서는요, 신자유연대가 항상 용산 삼각지 마지막 말하자면 관문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종북 좌파 시민단체하고 신자유연대하고 이 충돌이 있었다. 삼각지에서. 예, 이건 뭐 뚫고 용산에 쳐들어가자. 안 된다.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격화되는 종북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의 집회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서 반드시 역풍을 불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집회를 하는 것은요, 이미 뭐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방탄 집회가 아니겠습니까? 방탄 집회. 그러니까 이 한쪽에서는 방탄 집회를 하고, 여의도 안에서는 검사 탄핵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고, 그러니까 여의도 장 안에, 그리고 여의도 장 밖에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윤석열 정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로 반드시 뭉쳐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여당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고, 여당도 맞서 싸우는 그리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그런 모양인만이라도 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오늘 보도도 말이죠. 중앙일보에서 도대체 여당이 이렇게 왜 무기력만 하느냐. 이런 비판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 상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제 김인섭 대법원 판결이 바로 어제 끝나버렸습니다. 이 얘기는요, 1심, 2심, 3심 모두 김인섭과 관련해서는요, 유죄 판결로 일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인섭 요 판결문이 과연 어떠한 이 사법적 이 의미를 갖느냐, 파장, 정치적인 파장과 사법적 파장을 얘기한다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재판이 5개로 늘어나 있잖아요. 그리고 5개로 늘어나 있고 이제 혐의가 12개로 늘어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5개 재판에 12개,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을 게 지금 15번이 남아있다는, 15번이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선거법하고 우의정 교사를 한 번씩 했으니까 아직도 13번이 남아있는데, 요 양쪽으로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도망갈 수 없는 그 망에 딱 갖춰져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물망이 바로 뭐냐? 바로 김인섭. 이게 맨 먼저, 그러니까요, 이재명 측근들의 재판 가운데서 맨 먼저 3심까지 딱 끝나서 일관성 있게 1, 2, 3심 아주 중형이 선고된 게 바로 김인섭 롬입니다. 백현동. 그래서요, 지금 이 김인섭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지금 이제 김동연이가 재판하고 있는 대장동하고 묶어 있는 백현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순수한 배임 혐의만 다루는 겁니다. 200억.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놓고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민간 시행사한테만 맡기는 바람에 민간 시행사만 3,200억 정도의 분양 이익을 올렸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요 백현동 사업을 참여했으면 한 200억 정도의 이익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아예 기회를 안 주는 바람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200억 배임 혐의가 있어요. 김동연이가 하는.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선거법 허위사실, 요거는 내가 김인섭이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야. 국토부에서 종상향으로 올리라고 한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이건 거짓말로 이재명 네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판결문을 확실하게 판결문에 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엄중한 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김인섭이의 그 로비를 재판법에 인정한 거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법에서는 이재명, 그러니까 김인섭의 로비는 바텀업이 되겠죠. 밑에서부터 위로 시장 쪽으로 올라간 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직접 종상향을 변경시켜 줬다. 요거는 선거법 재판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탑다운이 되겠죠. 둘이 딱 뭉치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과 그 다음에 김인섭이는 한 몸통이다. 둘 다 공범이다. 이게 똑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재판 2개만 가지고서도. 예. 그래서 선거법 앞으로 2심, 3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의정 교사. 요 김동연이가 좌파 판결을 하는 바람에, 짜집기 판결을 하는 바람에 증거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이재명한테 유리한 것은 인용을 하고 불리한 것은 빼버리는 이런 선택적 판결을 하는 바람에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재명의 우의정 교사 무죄, 요거는 저희들 좌파 변호사들마저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 기대는 아예 안 했어. 예, 아예.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무죄가 떨어졌어요. 이건 이제 항소심 대법원 가면 뒤집히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뭐냐? 김인섭이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제 이 김동연이가 판결을 갖다가요, 이 판결을 갖다가 지 멋대로 유리한 것만 이재명한테 갖다 붙이고 불리한 건 싹 빼버리는 이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바로 뭐냐? 바로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 그렇죠?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고의성이 있는 거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김진서이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 이유는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 김진성한테 위증을 하도록 압박을 가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의정 교사네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면 그런 교사 압박을 김진서이가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었느냐? 바로 요 백현동의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판결문에 그게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이 김인섭이가 지금 받을 돈이 74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74억 플러스 한바 운영권 5억. 예, 거의 80억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재명이 시킨 대로, 이재명의 교사 종용대로 의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돈을 갖다가 절반 한 35억 정도를
나눠먹게 돼 있어요. 김인섭이하고 둘이 김진석이가 나눠먹게 돼 있는데 요거 이재명이가 이거 허라는 대로 안 해버리면 김인섭이하고 이재명이가 더 가깝지 김진성이하고 이재명 관계가 더 가깝냐 그러면 김인섭이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김인섭이도 이재명이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김인섭한테 야 그거 돈 주지 마. 그거 김진성이가 말이야 내가 좀 우의정을 해달랬더니 죽어도 안 해준대. 그러니까 그 돈 주지 말어. 지금도 제대로 돈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이제 받기 틀린 거죠. 뭐 다 유죄판 받아갖고 이거 불법 전부 다 환수하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날라간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년도 요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잘만 하면 받을 것 같으니까 또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사단이 날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김진성이는 요 돈을 받으려고 요 돈을 못 받으니까 받으려고 할 수 없이 이재명이가 조사한 대로 우의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동연이는 요 점을 싹 무시해버린 겁니다. 요 점을. 그리고 요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 이제 이재명이는 슈퍼갑이잖아요.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제 그 김진성이는 일개 조그마한 사업자. 그러니까 게임이나 되겠어요. 슈퍼을이죠. 이런 또 역학관계를 김동연은 전혀 보지 않은 거예요. 예, 이게 결국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 기존의 법례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말이죠. 이게 우의정 교사로 가면 김동연이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빼먹고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요 부분이 결국은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을 통해서 예, 요 슈퍼갑과 슈퍼을의 관계 그리고 이 김진성이는 이 김진석과 나눠먹기로 했던 요 이익금 35억 요것 때문에 우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제 동기, 이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하관계,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여기 판결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끝내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런 지금 법조계 해석이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더 이상 이제 못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게 하도 그 미꾸라지보다도 더 이화영이가 그랬잖아요. 이화영이가 지금 이제 그 김성태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뱀 같은 사람이었대. 뱀 쫙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뱀같이 아주 교활하고 동작이 빠르다는 거예요. 사기쳐갖고 도망가는데 동작이 빠르고 아주 간교하고 말이죠. 예? 아주 이거는 뱀 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또 거짓말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항소심에서 그러나 이제 항소심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지금 유이준 교사 절대 못 빠져나간다. 이 선거법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국은 이재명이를 목조는 그런 세 칼이 될 것이다. 칼 세 개를 지금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그리고 이제 김인석, 그리고 대북송금의 이화영, 요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예, 김용도 이제 최후 진술까지 다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항소심 징역 12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김용희도 이제 결국은 정치자금법으로 이재명이를 걸어버렸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고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도 부를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김용도. 예. 그리고 이화영이 부를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김인섭이도 마찬가지. 김인섭이도 이제 어차피 다 끝난 거 제가 볼 거 다 봤잖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선거법 때문에 이 피선거권 박탈돼서 이제 별로 앞이 안 보인다는 것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 세 명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느닷없이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아까 김인섭의 판결도 판결이지만은 요 세 사람이 결국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김용은 정작법, 그리고 김인성은 아까 말씀드린 요 세 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 자폭 폭탄이 될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요 책을 썼잖아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라고 하는 이 회고를 써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가진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 연재한 기사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박근혜 회고록이죠. 자, 그런데 요 회고록을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출판 기념회. 출판 기념회를 갖다가 지난 2월 달에 했는데 그때 기록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탄핵 때 말이죠. 본인이 탄핵 때 그 탄핵 반대 집회죠. 말하자면 탄핵 반대 집회를 하다가 명을 달리한 사람이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뭐 처음 들었는데요. 이렇게 그 5명씩이나 뭐 압사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달리한 사람이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5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5명이나 되는 거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좀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탄핵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오랫동안 옥고를 치는 바람에 한 일이 하나도 이제 없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이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억울함이 없도록 요분들에 위해서 뭔가를 하여튼 정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재명 이런 재판 그리고 이제 김문기 처장 이건 뭐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갖고 김문기 처장도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명을 달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재명과 직접 관련돼서 명을 달리는 사람들이 무려 5명이나 6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명 플러스 알파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발언이 또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5명의 운명.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요. 또 한 번 오늘 지금 이제 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한동훈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문재인 때 국정농단 사건에서 뭐 우리 자유우파들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배알도 없이 지금 떠받드는 인간들, 야,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냐? 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그 친구는 그 시절을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했다. 예. 이거 언제 얘기했냐면 작년 2월 달에 법무장관으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검사 인상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수사들이다. 화양연화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실제한 건 맞아요. 뭐 홍준표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우리 당 대표로 할 때 있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겠냐. 대알도 없이 그를 추종하는 내민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아무리 적과의 동참도 하는 게 정치라지만은 아무리 우리 당이 착당당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는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미 몇 번 천명한 바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내 양심상 수용하기가 어렵다. 내 어찌 그런 사람을 용서하겠나. 그래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